안녕하세요. 시놉시스 코리아 이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화식입니다. 올해는 해마다 열리던 애뉴얼 세미나를 웨비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웨비나로 진행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웨비나로 진행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표자들이 입국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렇게 웨비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신가요? 올해는 예전과 같은 형식을 갖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축약된 버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 업데이트와 티켓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기술 제약 사항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응되는 시납시스 솔루션의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로직, 파워, 그리고 광학계 솔루션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업계 기술 동향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5G, IoT, 가상현실,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이와 같은 신산업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전자 등이 되겠는데요. 이 같은 산업계 변화에 따라서 핵심 기술들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시스템 IC, 신경망 계산, 광학계, 양자 계산, 그리고 전력 소자 등이 이 핵심 기술 구현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기술들에 대한 시놉시스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대응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회사와 회사에 대한 간략한 업데이트를 드리고 각 기술별 대응 전략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납시스는 고객 여러분 덕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매출은 약 34억 불이고요. 그리고 직원 수는 14,000여 명, 그리고 오피스는 전 세계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가트너에서는 매직 쿼드런트, 즉 기술 기업의 비전 확장성과 그 비전의 수행 능력을 지표로 삼아서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거기에 리더 그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티켓을 포함한 많은 솔루션들이 넘버원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티켓가 속한 SEG는 저희 회사 전체의 솔루션 그룹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실리콘 제조 솔루션, 다른 하나는 광학 솔루션입니다. 제조 솔루션 그룹은 티켓, 매스크, 그리고 일들을 포함하고 있고 광학계 솔루션은 R소프트, 코드5, 라이툴 등 라이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옵터 컴파일러라는 새로운 툴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켓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토믹 모델링, 그리고 전통적인 소자 공정,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스파이스 추출 분야입니다. 이 네 분야의 툴들은 각각 3D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또는 서로 연계하여 회로 특성까지 분석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렇다면 우선 전반적인 티켓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요 이슈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툴은 기본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빠르고 또한 쓰기 편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보다 개선된 피직스를 구현하고 툴 간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과 빠른 TAT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토믹 시뮬레이션에서 시작해
디바이스, 셀, 블록 레벨까지 다양한 시뮬레이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많은 솔루션 간 인터페이스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정 단계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음 단계에서 제한 없이 쓸수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우선 애토믹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머티리얼 또는 공정 파라미터를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에서 쓸 수 있게끔 센트러스 머티리얼 오큐벤치가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이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다 큰 영역인 셀 영역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서킷 퍼포먼스를 보기 원하신다면 티켓 투 스파이스 플로우를 사용하고, 대면적에서 RC 파라미터 추출을 원한다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에서 도핑과 구조 정보를 넣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큰 대면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히 툴 간 인터페이스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영역과 목적에 맞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품군별 기술 개발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장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색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기술들이, 그리고 연두색은 현재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주황색은 향후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이들은 토포, DTCO, 그리고 신물질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툴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놉시스 솔루션에 대한 개괄적인 업데이트와 간단한 기술적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쉽게 각 응용 분야별, 즉 메모리, 로직, 파워 등과 같은 응용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과 거기에 대응되는 시놉시스 솔루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메모리 분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적 과제들은 무수히 많겠죠.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캐패시터 스케일링, 그리고 리키지 컨트롤 문제, 마지막으로 신뢰성 확보와 변동성 최소화 문제가 있습니다. 캐패시터 스케일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 H, 리텐션 확보, 머티리얼 선택 등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리키지 컨트롤을 위해서는 트랩 및 머티리얼 엔지니어링이 중요하겠고요. 신뢰성과 베리애빌리티를 위해서 공정 및 소자 최적화 메서돌로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와 같은 도전 과제들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어레이, 캐패시터, 페리페리, 이와 같은 영역에서의 이슈들을 정리했고요.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 H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3D 낸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메모리 기술에서는 머티리얼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우선 머티리얼 시뮬레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물질의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성들이 후속 공정이나 소자 성능 파악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PCM, 그리고 연두색은 M램, FE램, EC램 등 전통적인 물질 이외에도 많은 파라미터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파라미터는 저희가 퀀텀 ATK를 통해서 원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추출할 수 있고, 그렇게 추출한 파라미터들은 센트러스 머티리얼 워크벤치를 통해서 후속 공정과 소자 시뮬레이션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퀀텀 ATK는 원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데요. 속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15배 이상의 스피드업이 가능하게끔 새로운 방법,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애토믹 오비탈 같은 방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속도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툴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플라즈마 이펙트를 위해 PMC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로디, 트라지언 모델 등 새로운 피처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속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프로세스 익스플로러에서는 보다 사용이 편리하도록 인터페이스가 대폭 향상되었으며, 하이 애스펙 레이시오 구조물에서의 스트렉스 이펙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SI를 인핸스했고, 디스트리뷰티드 RC 분산 처리가 가능한 라파엘 FX가 개발되어 릴리즈 되었습니다. 이 장표는 그동안 저희들이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주요 R&D 항목들을 표시한 테이블인데요. 최근의 주요한 성과로서 D램 리키지, 머신러닝 베이스드 토포 캘리브레이션, T2S, 그리고 MIM 리퀴지를 위한 디바이스 KMC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솔루션이 개발되어 왔고 개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DTCO의 가장 필수적인 티켓 투 스파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켓 투 스파이스는 소자 특성, 즉 IV 커브를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서킷 파라미터를 추출할 때 베리어빌리티가 반영되도록 한 플로어입니다. 그림에서처럼 공정과 소자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IV 커브를 가란드에서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해서 베리어빌리티 조건이 반영된 이 커브셋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리어빌리티가 반영된 커브를 이용하여 S 익스트랙트를 통하여 스파이스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이렇게 하면 베리에이션이 반영된 새로운 모델을 이용하여 서킷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낸드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낸드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적 챌린지가 있고 이에 대응해서 새로 개발된 피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낸드에서의 기술적 과제는 D램과 유사하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리키지 문제가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이 애스펙 레이시오 H에 대해서는 이전 잠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포, PMC를 이용하여 예측 가능합니다. 반면에 리키지 관련해서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너스 구조에서 발생된 트랩들이 낸드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트랩들에 대한 영향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표에서 보이는 이 플로우는 그 트랩들 중 하나인 랜덤 트랩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랜덤 폴리 그레인을 생성하여 랜덤 트랩을 정의하고 그 트랩에 의한 랜덤 노이즈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도 의존적인 VT 변화를 확률적으로 묘사를 하고 스펙에서 벗어나는 VT 변동성을 해석하여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네, 지금까지 D램과 낸드에 있어서 기술적 과제와 이에 대응되는 시놉시스 솔루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직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직 기술은 구조와 특성 분석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핀팩트를 비롯한 넌플러너 구조에 대한 모델링과 3나노 이하에서의 새로운 소자 개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 과제와 솔루션을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로직 테크놀로지는 3D 아키텍처에 대한 다양하고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주요 과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3D 아키텍처에서의 기계적, 정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에 대한 공정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전력 소자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파워 스케일링도 중요할 텐데요. 로딩 캡, 또 새로운 머티리얼 적용, 그리고 인터커넥트 최적화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새로운 머티리얼 적용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딩 캡을 위한 로케이 머티리얼을,
게이트 인슐레이션을 위해서는 하이케이 머티리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과 연동된 도핑 및 트랩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매우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중요한 과제를 한 가지 더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네,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페레스틱 스케일링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특히 나노슬랩과 같이 적층형 구조에서 중요한데요. 게이트 간 전련층이 존재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이 에스펙 레이쇼 H에 의한 컨택 저항과 프린징 캡이 증가하므로 이 또한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공정 소자의 과제는 더 이상 설계와 분리되어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놉시스의 대응 전략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플래너 시모스는 수십 년 동안 슈링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기점으로 3D 구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공정, 장비 등이 동시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 변화 사이클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소자 개발을 위한 웨이퍼 사이클은 더 길어지지만 실리콘 개발과 시스템 개발 모두 더 빠르게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소자 레벨에서의 변동성은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소자 기술과 설계 기술 간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복잡도가 높아진 설계에 있어서 공정 및 소자 기술의 반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설계와 소자 공정을 동시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DTCO 플로우를 2015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이미 검증된 우수한 설계 툴과 티캐드 조합을 통해 DTCO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DTCO가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플랫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기술 개발 플랫폼, 오른쪽은 설계 플랫폼입니다. 기술 개발 플랫폼에서는 타겟과 공정 조건을 인풋으로 하여 각종 장비, 머티리얼, 프로세스 등의 모델들이 구현된 솔루션이 작동되고 그 결과를 설계 플랫폼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자들은 이 인풋을 이용하여 셀 디자인과 셀 캐릭을 완성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 후속 디자인에 활용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기서 서킷 퍼포먼스가 PPA와 같은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레이아웃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 조정된 레이아웃은 기술 개발 플랫폼 인풋으로 제공이 되어 새로운 설계에 대한 소자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특성을 다시 셀 설계 최적화에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 플랫폼에서는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반면 설계 플랫폼에서는 공정 최적화가 가능한 최적 조건을 제공하는 이러한 루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플랫폼은 하나의 플로우로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내용이 완전한 자동화를 의미하신다면 그건 그렇지 않고요. 기술 개발 플랫폼에서 IV 커브 추출이나 RC 추출은 자동화되어 스파이스 파라미터 추출까지는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플랫폼의 파이프라인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티캐드 또는 설계 엔지니어의 수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향후 니즈가 커진다면 심리스 플로우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회로 설계에 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화시킬 수 있다면 실제 이와 같은 플로우를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납시스 DTCO 플로우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성공적으로 그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분야는 로직 패스파인딩, 라이브러리 최적화, 그리고 메모리 페리페럴 최적화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별도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툴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장표가 그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수년간 아토메라와 함께 새로운 공정소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MST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아토메라는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토메라는 2001년 설립된 머티리얼 플랫폼 회사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2002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릴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MST로 넘어갈까요? 네. MST는 미얼스 실리콘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요. 새로운 반도체 성능 향상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IP인데요.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래프는 에피를 이용한 확산 모델 개발 등에 자주 쓰는 실험 방법인데요. 이와 같이 실리콘 이외에 하이 도핑된 에피층을 키우고 실리콘, 다시 하이 도프 실리콘, 실리콘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론 에피층을 만듭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에피 공정 후, 빨간색은 에피 후 열 공정을 한 뒤에 보론 프로파일입니다. 언일 조건은 800도 30분인데요. 언일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확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측정과 동일한 프로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에피를 MST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에서 MST로 성장을 했고요. 후속 열 공정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보론이 확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프로세스에서 보론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에피를 그로스하면서 보론과 실리콘이 이미 안정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공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론과 실리콘의 안정적 결합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공정 방법은 IP로 보호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시다면 추후 연락을 해주시면 아토노메라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프로파일이 중요한 의미는 도폰트 구속에 의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벌크 보론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이 영역의 프로파일의 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노이즈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자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노와이어입니다. 실제 공정이 된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MST가 없는 나노와이어에서는 내부의 도핑이 일정할 것이고 이때 외부에서 가해진 포텐셜은 거리에 따라 유니폼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MST를 이용하게 되면 균일하지 않은 도핑 파일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안쪽 영역에서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포텐셜 분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직 공정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실험으로 검증된 내용도 있으신지요? 네, 엠모스 우주에서 측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MSTCAD는 MST를 구현한 TCAD 툴입니다. 그림은 시뮬레이션 결과의 한 예인데요. 엠모스에서 채널 영역을 뎁스 방향으로 컷한 1D 프로파일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컨트롤 프로파일은 기존의 MST 없이 통상적으로 제작한 엠모스 채널에서의 도핑 프로파일이고 파란색 프로파일은 MST를 적용한 구조의 프로파일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영역에서 보론을 구속함으로 서페스에 확산된 프로파일이
저농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서페스 채널 영역에서 농도가 낮아지면 모빌리티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MST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웰 도지에 따른 VT-린을 비교한 것입니다. MST가 있을 때 보다 나은 VT 트렌드를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컨덕턴스에 있어서는 약 88%, VT에서는 30%의 성능 개선이 있었고, 이는 모빌리티가 약 75% 정도 향상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워 소자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5G 시대를 맞이해서 하이게이트 고성능 RF 증폭기 개발이 필요할 텐데요. 이전에 말씀해주신 DTCO가 파워 쪽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DTCO가 파워 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5G를 위한 RF 파워 앰플리파워 설계의 예입니다. 이 앰프 설계의 개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프로세스에서 시작하여 파생 공정을 평가하고 최적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플로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타겟, 새로운 게인을 얻는 그런 우수 성과의 앰프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5G 말고도 자동차용 전력 소자도 언급하셨었는데요. 이 분야에도 적용할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용 전력 소재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와이드 밴드갭 소재를 활용한 시스템에서 고효율, 저손실, 그리고 고온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DTCO 플로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플로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와이드 밴드갭 소자에 대해서는 DTCO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각 소자 공정 시뮬레이션에 대한 캐패빌리티가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그쪽에 대한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와이드 밴드 소자는 그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IGBT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 와이드 밴드 갭에 좀 더 개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시납시스는 이 트렌드에 맞추어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갈륨 나트라이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기점플들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왔고요. 그 결과들은 솔브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실 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는 그동안 프로세스 캘리브레이션이 어렵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캘리브레이션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심즈 결과를 바탕으로 커버리지를 많이 넓혔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된 파라미터들은 9월 버전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세션이 되었네요. 마지막에서는 광학계 시뮬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R소프트나 코드5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또 새롭게 소개시켜 주실 내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장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형 통신을 비롯한 광학 소자 시장은 연간 평균 40%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용량 저비용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옵토 컴파일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는 강력한 회로 시뮬레이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R소프트 및 티켓을 이용한 광학 소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므로 이를 연계하여 칩 레벨의 밸리데이션까지 가능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적극 이용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옵토 컴파일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휴면 에러를 줄이고 TAT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같은 내용인데요. 모듈 간 연동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능동 및 수동 소자 설계가 가능하게 티켓 툴이 연동되어 PDK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로 회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다 복잡해지고 보다 상호 연동성이 많은 공정과 소자, 그리고 회로 해석까지 인테그레이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혁신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반도체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직 및 메모리에 있어서 프로세서 스케일링이 가속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응용 분야를 목표로 하는 효율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공정, 제조 기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도전에 대해 저희 시납시스 티켓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성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 개발에 도움 주신 데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는 꼭 직접 뵙고 세미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